보람씨 차하고 뭐를 줘. 과일하고 줘. 한번 장 교수님 오시고, 김 교수님, 김상경 교수님. 편하게 앉으시면 될 거예요. 교수님 또 이쪽에 앉으십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서 어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을 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헌법에 있는 탄핵 제도는 고위공직자들의 중대한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문화되어서도 안 되지만은 또 요건에 맞지 않다든지 남용되어서도 안 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넘어선 161명이 서명했다고 하기 때문에 본회의의 표결에 붙여지면 통과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본회의 표결 전에 법사위원회에 조사를 회부할 수 있는데 현재 민주당은 조사해본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임 판사의 경우는 사법 개입 의혹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이유 중에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아마 이런 절차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헌재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 판사의 임기가 이달 28일로 끝나는 관계로 헌재가 그 전에 결론 낼 것이라는 보장도 없어서 민주당이 뜻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를 협박하고 길들이게 하기 위해서 탄핵 제도를 오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 판사 출신 초선 의원은 탄핵 후에는 판사들의 판결도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해서 법과 양심을 따르기보다는 집권당의 눈치를 보고 판결하라는 그런 경고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당 당대표 출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서 현직 검찰총장을 몰아내는데 당력을 집중하더니 이번에는 당 지도부까지 가세해서 현직 판사 길들이기에 팔을 걷어붙인 그런 상황입니다. 법관들도 치외 법권 지역에 있지 않고 잘못을 하고 책임질 만한 일이 있다면 당연히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은 탄핵 요건에 해당되는 것인지 사실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이것이 사법부 독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은 저명한 헌법학자 두 분을 모시고 이 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장영수 교수님께서는 한국공법학회와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를 역임하시고 현재 고려대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김상겸 교수님께서는 경실련 정책위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의견을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두 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두 분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 당의 입장도 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발언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수님들 시간 가지시고 이 사건을 헌법이나 법률에 비춰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우리 당은 어떤 입장을 취하면 좋으실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수 교수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이 탄핵이라고 하는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오남용되어서는 안 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 지금 뭐 민주화 이후로만 따져도 이제 30년이 좀 넘었습니다만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 탄핵소추가 있었고 그 외에는 탄핵소추가 국회를 통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통령 두 분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한 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왔고 다른 한 번은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번쯤 짚어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대한 탄핵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탄핵은 두 건이나 있었는데 왜 다른 고위공직자들 총리든 장관이든 혹은 법관이든 이분들에 대한 탄핵은 소추조차 한 번 된 적이 없느냐. 그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서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위에는 도대체 길이 없다. 반면에 다른 분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탄핵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본인의 용퇴에 의해서 해결되는, 그러니까 탄핵까지 가기 전에 문제가 해결된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 최근에 이 법관 탄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도 탄핵이 되는데 법관 탄핵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주장들이 나옵니다. 그 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은 법관에 대해서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지금 임성근 판사의 경우에 탄핵될 만한 사유에 해당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저는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경우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혐의로만 따진다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 있어서 문제됐던 건 뭐냐면은 다른 거 다 접어두고 헌법재판소 이것은 불법성이 인정되지만 그럼에도 이제 중대한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을 파면하기는 부적절하다. 그렇게 얘기했었던 그 불법성이 뭐냐면 이른바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선거 개입 의혹이었습니다. 이 자체만 놓고 보면은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관권 선거를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엄청나게 중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실제 언론 기자들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우리 열린우리당 좀 잘 봐주이소 내지는 그쪽에 대해 지지하는 발언들을 여러 차례 했었던 그것들이고 실제로 권력을 행사해가지고서 선거에 개입했었다면 문제 중독성은 굉장히 컸었고 탄핵 결정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은 아니다. 불법성은 있지만 그 불법성의 중대성이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었던 거거든요. 이 구조가 임성근 판사에 있어서 아주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사법농단 의혹이다. 혹은 재판 개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서 선거 개입, 선거 중립 의무 이렇게 얘기한 거랑 아주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은 과연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했으며 그것이 재판 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불법의 중대성이 인정되느냐. 그렇게 보면 어렵거든요. 지금 1심 판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무죄이기는 한데 어떤 위헌성이 있다. 재판에 개입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그 논리는 지금 노무현 대통령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법관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됐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만 불법의 중대성이 요구되고 법관에 대해서는 그런 중대성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건 탄핵 제도 자체를 갖다가 왜곡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당 쪽에 있어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얘기할 때 나왔던 것이 뭐냐면은 이게 1심 판결에 따라 가지고서 이 처벌은 안 되지만 징계는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법원은 징계를 안 하니까 탄핵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 제 106조 제1항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자,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지금 파면입니다. 그리고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징계를 하게 되면 파면을 못합니다. 일반적인 징계는 파면이나 해임 다 되지만 법관의 경우 신분보장이 특별하게 강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징계 가지고 파면이나 해임하지 마라. 오히려 그걸 하려면은 탄핵을 하든지 아니면은 형의 선고가 있든지 금고 이상에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당의 주장에 따르자면 이게 정직이나 감봉을 안 해서 파면을 하겠다. 이거는 비리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 파면을 안 하니까 정직이라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정직이나 감봉을 안 했으니까 파면하겠다. 법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들을 다 무시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한 달 내에 결정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결국은 이 탄핵제도라고 하는 것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행해지는 것이고 결국 공직에서 파면하는데 그치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굳이 이 시점에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서 일각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임성근 판사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 여러 가지 법원의 재판들 윤석열 총장에 대해 가지고서 법무부에서 징계처분을 내렸을 때 법원에서 그 징계처분 문제 있다라고 해가지고 집행유예 가처분 내리니까 사법개혁해야 된다, 법원개혁해야 된다 하는 얘기들 나왔습니다. 최광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오니까 비슷한 얘기 또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나온 것이라면 이건 진짜로 법원 길들이기가 틀림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점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명수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김상겸 교수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장명수 교수님이 사실은 거의 모든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헌법 65조의 이 탄핵 소추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탄핵 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고 의결이 되면은 헌법재판소로 이제 탄핵 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탄핵 제도는 역사적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형벌보다는 징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처분적 그런 조치라서 사실 그 특정 고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헌법에 나열되어 있는 공무원들 외에도 이제 법률적으로 탄핵의 대상이 되는 뭐 검사라든지 이렇게 확정을 해가지고 탄핵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는 이제 사실은 탄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법작용에 준해가지고 해당 공무원의 공직에서 추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파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 같이 이제 사법제도가 완비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정치적인 의미에는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탄핵제도 자체가 우리가 법적으로 그러니까 규범적으로
어떻게 보면 장치가 작동하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의도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두 번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아주 상세하게 이 탄핵 사유와 관련해 가지고 적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법성이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그 대상의 탄핵 대상의 신분이라든지 지위라든지 또는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심각한 정도로 위법이나 위헌이 아니면은 사실은 탄핵하는 것이 그렇게 맞는 것이냐 이런 의미로 헌법재판소가 이미 2004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아주 상세하게 그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언론을 쭉 찾아보니까 임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사법농단 사건. 사실 저는 그런 표현도 좀 어울리는 헌법 질서에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고 언론에서 그냥 사용하는 용어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서도 쓰고는 있습니다만 사법농단이라는 자체가 이미 그 대상자들이 사법 질서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선입관을 주게 되는 표현이라서 무죄추정 원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치적으로 쓰는 용어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법적으로는 함부로 그렇게 예단을 할 수 있는 용어들을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법관에 대한 탄핵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절대절명의 상황에서만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관 같은 경우는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자신들이 판결을 내릴 때 내 외부의 어떤 압력이라든지 세력으로부터 독립해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될 사명을 헌법으로 또 부여받고 있는데 사실 그런 법관들의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법관에 대해서는 그 지위에 맞게끔 탄핵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 사실관계 같은 경우에도 법률 위배 행위하고 결합해가지고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해명이 될 수 있어야, 그러니까 성명이 될 수 있어야만 탄핵 사유에서 적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 부장판사 같은 경우 제가 뭐 아주 소속들이 알지는 못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결국은 이제 재판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고 그럼 당연히 이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겠죠. 법원의 독립이 침해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요. 그건 위헌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아마 뭐 보니까 뭐 판결과 관련해서 조언을 해줬다 뭐 이런 어떤 부수적인 행위를 했다는데 언론의 보도만으로 따르면은 사실은 탄핵 사유가 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헌재가 얘기했지만은 위법성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그 신분이나 지위에 걸맞게끔 중대한 어떤 위반 사유가 아니라면은 탄핵 결정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뭐 판결문 작성에 직접 관여했다든지 또는 재판에 있어서 진짜 직접적이고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은 우리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뭐 자문을 했다든지 조언을 하는 경우는 아마 법원에서 관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상황이면은 탄핵 사유가 되기는 부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국회에서 사실은 보니까 이 임 부장판사가 연임을 요청하지 않아서 이제 곧 임기가 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법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좀 무리한 탄핵 소추 절차를 밟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자칫 잘못하면 장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다른 법관들이 어떤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사건들을 임할 때 있어서 법리적인 태도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상황을 고려하는 그런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법원에 사실은 법리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우리가 종종 판단할 수 있는데,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사법의 독립은 어떻게 보면 입법부나 행정부가 지켜줘야 됩니다. 그걸 지켜줘야 되는데, 사법의 공정성을 위해서 오히려 탄핵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은 좀 너무 일방적이고 정치적인 주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사건을 봤을 때는 크게 어떻게 보면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미 법원에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위헌입법이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정도 행위로는 충분히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헌법에는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탄핵 소추 절차, 탄핵 사건은 조금 헌법이 원래 요구하고 있는 탄핵 제도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궁금하시거나 여쭤볼 거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죠. 네, 제가 한 말씀. 이번 민주당의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과 관련하여서 제가 대법원의 공식 입장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이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탄핵 절차에 관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있고 대법원에서 이에 관하여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았습니다만 사법부를 정치 영역으로 내던진 책임이 있는 사람이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적어도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두 분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사법부 독립수호라는 절체절명의 사명을 위해서라도 현재 국회에서 사법부 길들이기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탄핵 발의안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결단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대법원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야 하다는 이러한 비굴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사고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서 사실 대법원장의 존재감을 느낄 수 없다는 이 사법의 장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들인데도 대법원장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점에서 방금 의원님 하신 말씀에 동의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 언론 보도에서 이 국민의힘 쪽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코드 인사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근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사실 그런 코드 인사, 그로 인한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훼손, 이걸 얘기를 하려면 핵심적인 것은 결국 대법관 인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대법관 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렇다면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더불어서 국회에 대해서도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이런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글쎄요.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로서 그 문제를 풀 수 있겠느냐, 이런 반문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2017년 당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고 저도 거기에서 이제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만, 그때 자문위원회 내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권 자체를 갖다 삭제하는, 그게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중론이었었거든요. 오히려 그쪽 방향으로 문제를 좀 중장기적인 것이 되겠지만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여권에서 있었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야권에서 있고 일종의 맞불처럼 하게 된다면, 뭐 한편으로서는 이 과반 의석을 요구하는 의결이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되고 뭐 이래버리는 문제점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게 서로 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른바 이전 투구처럼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쪽 저쪽 다 똑같다, 이런 식의 평가를 받는 게 과연 현명한 것일까? 어차피 이제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둘 다 깨진다 했었을 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좋은 선택은 아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 관련은 사실 이 건과 무관하게 여러 달 전부터 우리가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는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데 기인을 해서요. 우리는 한 4가지 이상의 사유들을 추려봤습니다. 첫째, 사법부 독립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이 법원의 행사에 와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바로잡지 못해서 사법부가 마치 이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그런 일. 그 다음에 최근에 대법관 전원이 고소당했습니다. 선거법 재판은 법상 6개월 이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4월 15일 있었던 총선에 대한 선거무효 재판이 빨랐을 때는 6월 8일에 검표된 적도 있는데 아직까지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스스로 하급심 법원에는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경고도 하고 하면서 본인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이 재판을 지연하고 있어서 고발당한 이 상황. 그 다음에 소위 사법적폐 청산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묵인 내지는 용인해서 여러 가지 컴퓨터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고 했는데 그 재판에서 대부분이 무죄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지금 관련된 법관 탄핵과 관련해서 사법부 독립성이나 이런 데 중요한 영향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모아서 사실은 몇 달 전에 관련되는 사건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놓았는데 이제 막상 민주당이 이런 탄핵을 추진하면 훨씬 더 책임이 크고 위법성 논란이 있는 대법원장을 그만둘 것이냐, 이런 논의입니다. 우리가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걸 한다면 언제 할 것이냐, 이런 점이지 정치적인 맞대응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더 토론은 비공개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론들 수고하셨습니다.